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이 질문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시죠? 어떤 여성이 자꾸 눈이 마주칩니다. 먼저 연락도 옵니다. 내가 한 말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섭니다. 관심인 건지 원래 친절한 사람인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진심이거나 그냥 예의 바른 분이거나 이 둘의 차이를 오늘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의 심리와 행동 방식에 대한 심리학이 밝혀낸 진짜 이야기입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성인 남녀 247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호감 신호는 젊은 여성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 조심스럽지만 더 진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명 중 8명에 달하는 남성이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관심을 보냈는데 남성 쪽에서 눈치채지 못해서 그대로 인연이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 되고 싶으시지 않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알려드릴 신호는 7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5번째와 7번째,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 이것을 알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호감 신호를 잘못 읽어서 생기는 오해, 그 기준을 정확하게 드릴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세대의 연애는 젊은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세대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내 감정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자,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시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여성과 유독 눈이 자주 마주치시나요?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이에요. 고개를 들 때마다, 시선을 돌릴 때마다 그 여성과 눈이 마주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여성은 이미 여러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눈치채기 전부터 말이에요. 우리 세대 여성들의 시선은 젊은 여성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 이미 수많은 경험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과 달리 중년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절제된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시선을 통해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선의 길이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눈맞춤은 2초에서 3초 정도 지속됩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여성의 시선은 훨씬 깁니다. 4초, 5초, 때로는 그 이상 여러분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마음이 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일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혹시 내가 너무 드러나는 건 아닌지,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몇 초 후에 다시 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이것은 명확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의 시선입니다. 모임에서,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농담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웃었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봅니다. 이것은 그 여성의 관심이 대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계셨어요. 같은 반에 있는 한 남성분이 유독 자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업 중에, 쉬는 시간에, 심지어 복도에서도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으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관심이었다는 것을요. 용기를 내서 차 한잔 하자고 했더니 그분이 사실 먼저 말 걸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 여성들의 시선은 특히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표현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합니다. 그 따뜻함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년 여성이 이성에게 호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시선이라고 합니다. 말보다 행동보다 먼저 눈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좋아하는 대상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이 시선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말로 하기 전에 행동으로 나타내기 전에 눈이 먼저 솔직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선 관찰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여성분들의 시선에는 젊은 세대와 다른 특별한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무게를 견뎌온 눈빛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생도, 행복도 모두 경험한 분들의 눈빛입니다. 그래서 그 눈빛을 느낄 때 왠지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집니다. 무언가 믿음이 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의 설레는 눈빛과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안정적이며 더 오래가는 눈빛입니다. 이 눈빛을 느끼신다면 그것이 진짜 신호입니다. 자, 두 번째 신호입니다. 연락 패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중년 여성에게 먼저 연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서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처럼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성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이것은 작은 신호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메시지 받아보셨나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거 보고 생각났어요. 특별한 용건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업무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연락에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답장 속도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보통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요. 가족 돌보랴, 집안일 하랴,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메시지에는 다릅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답이 옵니다. 이것은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거나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다른 일보다 먼저 답하겠다고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그 여성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둘째, 대화를 연장하려는 패턴입니다. 호감이 있는 여성은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답변 끝에 새로운 질문을 붙입니다.
집에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쪽은 뭐 하셨어요? 이렇게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겁니다. 셋째, 대화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호감이 깊어질수록 대화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을 나눕니다. 중년 여성이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이것은 정말 강력한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가 옵니다. 이것은 그 여성이 여러분을 자신의 하루 속에 포함시켰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을 생각하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신호인 연락 패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연락을 시작하고 답장이 빠르며 대화를 연장하려 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연락이 온다면 그 여성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날까봐 의도적으로 연락을 줄이는 겁니다.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옵니다. 요즘 좀 바빴어요. 이런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챘을까? 궁금해했을까? 그리워했을까? 이것을 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채시고 먼저 연락하신다면 그 여성은 속으로 매우 기뻐할 겁니다. 오래 안 보여서 생각났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메시지의 톤도 잘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정중하고 격식 있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호감이 깊어지면 더 편안하고 친근한 표현으로 바뀝니다. 때로는 귀여운 이모티콘이 등장합니다. 중년 여성이 이모티콘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나이와 격식을 내려놓고 편안해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관심의 표현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연락 패턴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신호인데 알고 나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 신호, 기억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며칠 전에 무심코 한 말을 그 여성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까맣게 잊은 사소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저번에 목이 안 좋다고 하셨죠. 좀 나아지셨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의 증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하루에 수천 가지 정보를 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뇌가 선택적으로 저장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을 저장할까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 여성이 여러분에 대한 사소한 것까지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여성의 뇌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분류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여러분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취향을 기억합니다. 커피보다 녹차 좋아하신다고 했죠. 매운 거 못 드신다고 했는데 이건 안 매워요. 셋째, 여러분의 일정과 상황을 기억합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고 하셨죠? 어떻게 되셨어요? 넷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했던 빵집에서 빵을 사다 줍니다.
이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어요.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조차 잊고 있던 것을 그 여성이 기억하고 있을 때입니다. 몇 달 전에 무심코 한 말, 여러분도 까맣게 잊은 작은 에피소드를 그 여성이 기억합니다. 저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잊히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여성의 기억은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닙니다. 관심의 누적이고 애정의 표현이며 여러분을 향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동네 건강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한 여성분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여성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은 좀 나아지셨어요. 그 남성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말인데 그분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억의 힘입니다. 말이 아닌 기억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기억력 신호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 취향, 일정을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조차 잊은 것을 기억한다면 그 관심의 깊이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 여성의 마음에 여러분이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호입니다. 물리적 거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 여성이 유독 여러분 근처에 앉으시나요?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복도에서 만나면 가까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대화할 때 점점 거리가 좁혀지시나요? 중년 여성은 개인 공간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와 확실히 다른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여러분과의 물리적 거리를 줄인다면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느끼고 여러분을 자신의 공간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까운 자리를 선택합니다. 회의실에서, 식당에서,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옆자리나 맞은편에 앉습니다. 빈자리가 여러 개 있는데도 유독 여러분 근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 대화 중에 자연스러운 접촉이 생깁니다. 노골적인 스킨십이 아닙니다.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팔을 가볍게 터치합니다. 웃으면서 어깨를 살짝 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셋째, 여러분이 다가가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거나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여성이 그 거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가까이 온다면 이것은 확실한 신호입니다.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도된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장소에 그 여성이 우연히 나타납니다. 어머, 여기서 만나네요. 저도 여기 자주 와요. 이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을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년 여성의 물리적 거리 변화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합니다.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이 조심스러운 접근이야말로 진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중년 여성의 물리적 거리 변화가 왜 이렇게 의미 있는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여성분들은 평생 자신의 공간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걱정, 체면에 대한 신경 때문에 항상 조심하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 조심성을 내려놓을 만큼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신호인지 이제 아시겠죠? 삼성서울병원 행동의학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사람은 신뢰하는 상대와의 물리적 거리가 평균 38%까지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편하거나 경계하는 상대와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늘린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의 변화는 머리가 아닌 몸이 말하는 진심입니다. 여러분과 그 여성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거리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5번째 신호, 미세 표정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세 표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표정과 통제할 수 없는 표정이 있습니다. 0.2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표정이 있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 미세 표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진짜 감정의 표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사람은 오히려 이 미세 표정을 더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가면을 쓰는 훈련이 되어 있지만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오히려 진짜 감정이 더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미세 표정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이 말할 때 그 여성의 눈 가장자리에 아주 살짝 주름이 생기는지를 보세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 웃음은 가짜 웃음입니다. 하지만 눈 가장자리에 잔잔한 주름이 잡히는 웃음은 진짜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눈 주위 근육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둘째, 여러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동자가 살짝 커지는지를 보세요. 이것도 0.2초 안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눈동자가 무의식적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빛의 양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으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말이 끝났을 때 그 여성의 입 가장자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지를 보세요. 큰 웃음이 아닙니다. 거의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작은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여성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세 표정을 읽는 능력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다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무리해서 뚫어지게 보려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편안하게 느껴지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미세 표정 읽기를 연습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여성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떠올려 보세요. 그 여성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면, 특히 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면 그것 자체가 좋은 신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표정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세 표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성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은 쌍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이 상대에게도 전달됩니다. 진심은 미세 표정으로도 전해지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울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쁨을 느끼고 상대방이 따뜻하면 나도 따뜻함을 느끼는 메커니즘입니다.
입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도 그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그 여성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신호 교환입니다. 자, 다음은 6번째 신호입니다. 차별적 태도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신호인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진실합니다.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여성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요. 첫째, 목소리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고 중립적인 톤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입증된 현상입니다. 사람은 호감이 있는 상대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목소리 톤이 변합니다. 둘째, 웃음이 다릅니다. 같은 농담에도 여러분이 했을 때 더 크게, 더 오래 웃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가볍게 미소 짓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진심으로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배려의 수준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여성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한 단계 더 깊은 배려를 합니다. 오늘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만 합니다. 여러분의 컵에 물을 채워줍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유독 여러분에게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넷째, 감정의 노출 정도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더 솔직합니다. 기쁠 때 더 밝게 웃고 슬플 때 더 깊이 공감하며 걱정될 때 더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신뢰하고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차별적 태도를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둘이 좋아 보여, 뭔가 특별해 보여 같은 말을 주변에서 듣는다면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입니다. 처음에 이것도 매우 결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7번째 신호, 중년 여성의 조용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중년 여성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신중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저는 조용한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떤 테스트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는지 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내일 연락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연락이 오는지, 다음에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먼저 잊어버리는지, 이런 사소한 약속들을 통해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살면서 말만 하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 하나에도 매우 민감하십니다. 둘째,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기다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짜증을 내는지, 이해하는지, 오히려 배려를 보이는지를 확인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셋째, 자신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의도적은 아니지만 힘든 이야기를 살짝 꺼내봅니다. 요즘 좀 힘드네요. 몸이 안 좋아서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지를 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 여성의 마음은 더 깊이 열립니다. 이 테스트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약속을 꼭 지키세요. 상대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다는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그 여성의 마음이 열리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호감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본 7가지 신호들, 이것들이 모두 호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단순히 친절하고 따뜻한 성격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호감을 확인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신호들이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마치 들판에 핀 꽃과 같습니다. 강제로 빨리 피우려 하면 꽃이 상합니다. 하지만 햇볕과 물을 꾸준히 주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우리 세대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응답의 방법을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알아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라는 메시지가 왔을 때 그냥 네, 좋네요로 끝내지 마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혹시 산책 나가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상대방이 연결을 원한다는 신호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여성은 여러분이 자신의 관심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둘째, 여러분도 관심을 표현하되 조심스럽게 하세요. 무거운 말은 아직 이릅니다. 가벼운 관심 표현으로 시작하세요. 요즘 건강하세요? 오늘 맛있는 거 드셨어요? 이런 가벼운 안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첫걸음입니다. 관심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셋째,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하고 활용하세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다음 주 건강 모임 때 오실 거죠? 같이 가면 좋겠네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단 둘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가 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살면서 쌓아온 경험, 여러분만의 이야기, 진심 어린 마음, 이것들이 그 어떤 꾸밈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겪어보셨습니다. 가짜를 금방 알아챕니다. 하지만 진심도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심이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호감 신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그 다음을 결정합니다.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천천히, 이 3가지가 우리 세대 인연의 열쇠입니다.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일관성입니다. 호감이 있는 경우 신호들이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다가왔다가 내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같은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친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따뜻하게 대하다가 바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둘째, 선택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여성이 여러분에게만 그런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그런지를 확인하세요.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경우 그 행동이 여러분에게 집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먼저 연락하고 모든 사람의 말을 똑같이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려를 보인다면 그것은 그 여성의 성격인 겁니다. 관심이 아니라 본래의 친절함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일관성과 선택성, 이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일관되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선택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확정입니다. 그 여성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실수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신호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인데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신호를 알아채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착각이면 어쩌나, 체면이 깎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세대 여성분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서로 같은 마음인데 서로 같은 걱정 때문에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연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드세요.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 같이 점심 한 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그 여성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화려한 데이트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공감해 주세요. 셋째,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세대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더 견고하고 더 오래 갑니다. 급하게 마음을 표현하기보다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세요.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시선, 연락, 기억, 거리, 표정, 태도, 테스트. 이 7가지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마음을 열어가는 이야기. 조심스럽지만 진실한, 천천히지만 분명하게 우리 세대만의 방식으로 전해오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여러분만의 따뜻한 이야기로 답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세대의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도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섬세하게 주변을 바라봐 주세요. 우리 함께 행복해집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 신호 기억하시죠? 그정 우장 광링 1이고 그정 광링 5고 첫째, 시선입니다. 눈이 자주 마주치고 시선이 오래 머물며 피했다가 다시 봅니다.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유독 여러분을 찾는 시선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담긴 시선입니다. 둘째, 연락 패턴입니다. 먼저 연락을 시작하고 답장이 빠르며 대화를 연장하려 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여성의 하루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셋째, 기억력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 취향, 일정을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조차 잊은 것을 기억한다면 그 관심의 깊이가 어떤지 아시겠죠? 넷째, 물리적 거리입니다. 가까운 자리를 선택하고 자연스러운 접촉이 생기며 다가가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미세 표정입니다. 눈 가장자리의 진짜 웃음, 눈동자의 변화, 입 가장자리의 미세한 움직임. 이것들은 감출 수 없는 진심의 표현입니다. 여섯째, 차별적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목소리, 웃음, 배려, 감정 표현이 여러분에게만 집중됩니다. 일곱째, 조용한 테스트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용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살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외롭고,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믿었는데 배신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는 그분들이 다시 용기를 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소중히 다뤄줄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테스트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신뢰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신다면 이 테스트는 전혀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여유를 잃지 않는 것, 힘들다는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 여성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일관되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나타난다면 확정입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은 일관성과 선택성, 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랴, 생활하랴, 내 감정은 항상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심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채고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입니다. 중년 여성의 호감은 조심스럽지만 진실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중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직접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과 연락과 기억과 거리와 표정과 태도와 테스트 속에 이미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봐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진심으로 답해 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랑은 젊은 세대와 다릅니다.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속됩니다.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오래 갑니다. 그 아름다운 시작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